오늘 0시 기준으로 신규 확진자 1,487명 나왔습니다. 국내 발생이 1,426명, 해외 발생은 61명입니다. 수도권에서 901명이 나왔고요. 비수도권에서는 525명이 나오면서 수도권의 차지 비율이 63.2%입니다. 위중증 환자는 8명이 줄었습니다. 누적 396명, 400명대 아래로 다시 떨어졌고요. 사망자는 5명이 늘었습니다. 국내 사망자는 모두 2,284명입니다. 자, 교수님 월요일입니다. 오늘 지표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예, 지표를 말씀드리기 전에 제가 사과부터 하나 하고 시작하는 게 좋겠습니다. 지난주 금요일 날 저희들이 정은경 청장의 위드 코로나를 얘기하면서 제가 약간 수치를 착각한 게 있습니다. 정은경 청장께서 고령층 90%, 그다음에 성인 80%라고 말씀하셨는데 실제 내용은 성인 중 80%입니다. 그런데 각 언론이 성인 중 80%라고 보도한 데도 있고 성인 80% 또는 성인이 80% 이러면서 약간 착각을 불러일으키는 게 있어서 저도 약간 착각한 측면이 있습니다. 정은경 청장께서 말씀하신 것은 고령층 90%, 성인 중 80%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인 중 80%는 전체 인구 대비 약 70% 정도 되니까 지금까지 정부 당국이나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그 기조를 그대로 유지했는데 제가 착각하면서 성인 중 80%를 성인 80%로 오해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죄송하다는 사과의 말씀을 먼저 드리면서 앵커께서 질문하신 것으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확진자가 1,487명이 나왔는데 지난주 월요일과 비교해 보겠습니다. 지난주 월요일이 1,418명이었는데 오늘은 확진자가 1,487명이니까 약 70명가량이 증가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계속 다소 오르락내리락 하면서도 감소 추세를 보이지를 않고 옆으로 계속 횡보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토, 일 지나면서 오늘 이러다가 수요일 되면은 다시 늘어날 개연성이 있는데 이미 시작이 높기 때문에 더 높아질 가능성이 있다고 하는 측면에서 여전히 지표가 개선이 되고 있지 않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사망자를 좀 주의해서 봐야 되는데요. 사망자가 지난주 금요일 날에 8분이 사망하시고 토요일 날에는 11분이나 사망을 하셨습니다. 어제는 다행스럽게도 적은 수치긴 합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타깝게 3분이 사망하시고 오늘도 5분이나 사망하셨다는 거죠. 계속적으로 사망자가 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망자 관리를 잘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치명률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습니다. 어제까지 치명률이 0.92였는데 오늘은 0.01%포인트 줄어들면서 0.91 역대 최고치를 찍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지속적으로 앞으로 더 나아질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위중증 환자는 어제까지만 하더라도 400대, 그러니까 414분이 계셨는데 오늘은 8분이 줄면서 396명으로 줄었다고 하는 점, 그러니까 300대로 다시 내려와서 줄고 있다고 하는 점은 다소 안심이 됩니다만은 어쨌거나 확진자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이것도 다시 400대를 찍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거기에다가 저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여전히 감염 경로를 모르는 게 30%를 상회하기 때문에 어디선가 누구를 만날 때는 감염 위험이 굉장히 크다고 하는 점에서 여전히 지표상으로는 그렇게 좋지 않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예, 위중증 확진자가 줄어드는 경우는 완벽하게 나아서 다시 일반 병실로 가는 경우거나 아니면 사망자로 빠져서 사망자에 카운트되거나 하는 그런 경우인 거겠죠. 그렇습니다. 네네. 예, 우리가 현장에서 좀 더 쉽게 찾을 수 있는 경우는 어떤 경우입니까? 이게 사망자로 빠지는 비율이 높을까요? 아니면 나아서 일반 병실로 회복하는 비율이 높을까요? 예, 둘 다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예.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통상적인 패턴을 보면은 이제 전날이나 혹은 당일날 사망자 숫자가 많아서 위중증 환자가 줄어드는 경우도 있고요. 사망자 숫자가 전날이나 전전날과 크게 변화가 없는데 위중증 환자 숫자가 줄어드는 경우가 있습니다. 전자의 경우라면은 아무래도 사망자 때문에 위중증 환자 숫자가 줄어드는 경향이 큰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고, 이제 후자의 경우에는 방금 말씀하신 대로 위중증 환자 숫자가 다행스럽게 조금 호전되어 가지고 일반 병실로 옮긴 케이스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백신 접종 현황은 어떻습니까? 네, 백신 접종 현황은 지난주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백신 접종을 했었는데요. 1차 접종은 누적 2,864만 명으로 인구 대비 55.8%에 이르렀고요. 그리고 2차까지 접종을 한 접종 완료자는 1,461만 명으로 인구 대비 28.5%에 이르렀습니다. 이제 이번 주가 이제 그 두 가지 면에서 분기점이 될 것 같은데요. 일단 1차 접종자는 이번 주 오늘 내일 사이에 3천만 명이 넘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전체 인구의 인구 중에서 3천만 명이 한 번 이상 백신을 접종하는 기록이 이번 주에 달성될 가능성이 크고요. 접종 완료자도 이번 주와 다음 주에 굉장히 늘어날 가능성이 있는데 왜냐하면 그 지난 상반기에 가장 백신을 집중적으로 접종했던 때가 6월 첫째 주, 둘째 주거든요. 근데 6월 첫째 주, 둘째 주에서 10주에서 12주가 시작되는 주가 바로 이번 주와 다음 주입니다. 그래서 이번 주와 다음 주에 60대 이상 고령자의 2차 접종이 집중적으로 예약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아마도 접종 완료자의 비율도 이번 주, 다음 주에 비약적으로 늘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 소식을 먼저 좀 정리를 해보도록 하죠. 일부 부대를 시작으로 이제 장병들이 백신을 맞았고 순차적으로 마스크를 벗는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관련한 기사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지난주 금요일에 나왔던 기사들을 저희가 좀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일단 뉴데일리 기사를 보면 군장병 노마스크 생체 실험 충격, 지시자는 문재인 대통령이었다라는 제목이 달린 기사입니다. 지금 보시고 계신데요. 이게 뉴데일리 기사뿐만 아니라 한국일보에도 게재가 됐던 기사고요. 여러 언론사들에서 다뤄서 포털의 메인에 있었던 뉴스입니다. 내용을 좀 보면은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은 기자회견을 열고 일부 부대 노마스크 시범 추진 논란과 관련해 병사들의 노마스크 실험 지시자는 문 대통령이다라고 주장을 했다. 이어서 관련 지시는 8월 4일 청와대에서 열린 회의에서 내려졌다면서 문 대통령이 집단 면역의 효과, 변이 대응성, 치명률 등에 대한 관찰과 테스트를 할 수 있는 시범 연구 사례가 될 수 있으니 방역 당국과 협의해 추진하라고 지시했다라고 했다. 문 대통령이 언급한 테스트가 사실상 군장병을 대상으로 한 노마스크 실험이다라는 주장을 이제 하태경 의원이 하는 겁니다. 그래서 병사들의 건강과 안전을 걸고 생체 실험을 지시한 것은 매우 충격적인 일이다라고 논평을 했거든요. 교수님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일부는 맞는 얘기도 있는데요. 일부는 전혀 이 합리성을 결여한 얘기도 많습니다. 우선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우선 본격적으로 말씀드리기 전에 이거를 먼저 말씀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저희들이 원래 지난주 금요일 날 이 내용을 이 방송에서 다루기로 했었습니다. 그러는데 저희들이 시간이 없어서 방송에서 다루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는데 저희들이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누구를 편들거나 또는 누구 진영에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지난 금요일 날에 하려고 했던 이야기, 그다음에 기본 입장 이런 것들에 대한 변화가 전혀 없이 말씀을 드린다고 하는 점, 특히나 누구를 두둔하거나 누구를 변호한다거나 이런 입장이 전혀 아니라고 하는 점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그런 다음에 지난주 금요일 날 저희들이 하려고 했던 얘기에다가 추가로 있었던 얘기를 덧붙여서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우선 지난주 금요일 날 최초로 이것을 보도한 곳이 SBS입니다. SBS의 김태훈 기자가 단독으로 이 사실을 보도하게 됩니다. 제목은 군장병 마스크 벗는다. 집단 면역 실험 착수라고 하면서 부승찬 국방부 대변인의 인터뷰도 따서 직접 이 방송에 집어넣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다각적인 그런 분석 기사를 싣고 있는데요. 제가 지난주 금요일 날 앵커와 이 문제를 저희 방송에서 다루려고 상의를 하면서 제가 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앵커가 저한테 물어본 것이기도 합니다. 첫째 하나는 이것은 실험이라고 볼 수 없다. 두 번째, 실험이라고 해서 얻는 데이터가 그렇게 별 소용이 없는 데이터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은 개념상 굉장히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모 집단이 어떤 구조, 어떤 형태로 이루어져 있는가 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러는데 군이라고 하는 시설은 매우 특별해서 이런 걸 일러서 전문적으로는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모 집단이 너무 호모지니어스하다. 그러니까 너무 어떤 상황에서 차이가 별로 없이 하나의 군으로 볼 수 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은 군 장병에서 장군도 계실 거고 하사관도 계실 거고 하니까 연령의 차이는 있지만은 전체 모집단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거의 20대의 군 장병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아시다시피 20대의 군 장병은 감염이나 위중증이나 이런 거를 보는 데 있어서 적합하지가 않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일반 사회와는 이 모집단 구성 자체가 완전히 다르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특별한, 예컨대 서울시에서 나오는 데이터를 가지고 보는 것과
군의 어떤 특수 시설에서 보는 것은 완전히 다르다는 거예요, 이게. 그렇기 때문에 군에서 볼 수 있는 것은 감염성 정도는 볼 수 있을지 몰라도 위중증으로 어느 정도 빠지는가, 백신 효과가 어느 정도 되는가 하는 것을 알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나오는 데이터를 가지고 일반 사회에 적용한다고 하는 것은 더더구나 어렵다는 거죠. 데이터 자체가 너무 왜곡되어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SBS에서 원래 얘기하는 것과 같이 얘기하는 게 그렇게 적합하지가 않습니다. 두 번째는 부성장 국방부 대변인이 약간 실언도 하셨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방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을 기반으로 해서 이해하게 되면은 마스크를 실험을 진행한다. 이게 적합하지 않다는 거죠. 저는 오히려 금요일 날 우리 앵커에게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실험은 적당하지 않다. 오히려 이것은 대통령이 지시하거나 국방부가 이렇게 입장을 취하는 이유가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그것은 우리 군 장병 55만 명 중에서 94%가 접종을 완료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2주가 지났기 때문에 오히려 당연한 수순으로 저는 그냥 마스크를 해제하고 일상생활로 돌아간다라고 저는 본다. 이런 입장이 지난주 금요일이었습니다. 그것은 왜 그러냐면은 벌써 집단 면역 수준을 훨씬 넘어갔고 거기에다가 아시다시피 군에서는 지금 확진자가 한 명도 나오고 있지 않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계속 마스크를 착용할 이유가 없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당연한 수순으로 저는 일상생활로 복귀한다라고 하는 개념으로 봐야지 여기에서 나오는 데이터가 마치 일반 사회에 적용이 되어서 일반 사회에 적용하는데 사용될 수 있을 거라고 하는 것 자체도 맞지 않다는 거죠. 이게 바이러스 학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이것은 굉장히 과장된 측면이 있고 왜곡된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는데 이제 그 이후로 이 보도 이후로 나오는 보도들이 이제 문제를 촉발하면서 국민의힘의 모 의원이 지적하신 것과 같은 이제 이야기가 이제 나왔다는 거죠. 그런데 저는 약간 다른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대통령은 군 통수권자시고 군에 대해서 최고 책임자이기 때문에 대통령은 그런 명령을 내릴 수 있다고 보는 거죠. 만일에 대통령이 군 통수권자가 아닌데 이런 말을 했다. 그러면 굉장히 그건 부적절하다는 거죠. 마치 대통령이 서울시에 말씀하신다고 하더라도 다소 적절하지는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대통령이 만약에 군 통수권자가 아니시라고 하면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은 다소 부적절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전문가가 아니시기 때문에. 그러는데 대통령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질병청과 협의를 하라. 이런 전제도 다셨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저는 이것이 크게 문제가 있다는 생각도 들지도 않고 또 하나 어떤 의원이 지적한 것처럼 군 장병들에게 테스트를 하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것도 테스트라고 보기에는 어폐가 있을 수 있다. 이런 관점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도 다각적으로 생각을 해야지 너무 한쪽으로 치우쳐서 생각하는 것은 부적절하지 않다. 이런 입장을 저는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 그 군대라는 특수성을 염두에 두면 이제 앞뒤가 안 맞는 측면도 있는데요. 일단은 그 하태경 의원의 이제 비판이 좀 앞뒤가 안 맞는 게 뭐 하태경 의원의 방역에 대한 개인 생각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일단은 국민의힘의 대선 유력 주자들이나 혹은 국민의힘의 의원들의 전반적인 기조는 뭐냐면 좀 서둘러서 위드 코로나로 가자라는 쪽이거든요. 자, 위드 코로나로 가려면은 일단은 백신을 많이 맞고서 많이 맞고 난 다음에 예를 들어서 확진 환자 숫자라던가 아니면 위중증 환자의 숫자를 추이를 살펴봐서 이 정도면은 충분히 일상으로 돌아갈 준비가 되어 있다라고 하는 곳은 일상으로 먼저 돌아가는 것도 사실은 그 연장선상에서 저는 크게 문제가 있다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제 방금 설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군대라고 하는 특수한 집단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군대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대부분의 장병들이 20대 초중반이기 때문에 코로나19에 감염되더라도 위중증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극히 낮고요. 그리고 지금 90% 이상이 백신을 접종 완료한 상태고요. 그리고 또 최근의 추이를 살펴보면은 군대 내에 집단 감염이라든가 확진자가 나오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군대 같은 경우에는 외부와 어느 정도 격리가 되어 있고 뭐 외출이라든가 혹은 휴가 같은 것도 어느 정도 컨트롤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 90% 이상 백신을 접종했을 때 일상으로 과연 군대라는 조직이 돌아갈 수 있는 것인가를 군 지휘부 입장에서는 충분히 저는 볼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제 그런 차원에서 보자면은 저는 이런 조치가 사회 전체의 방역과는 약간 결이 안 맞는 부분이 있긴 합니다만은 그렇게 문제에 막 이렇게 핏대를 세워가지고 비판해야 될 대목인가? 또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대목이 있고요. 거기에다가 국민의힘 유력 대선 주자들이나 다른 의원들이 계속해서 방역에 좀 구멍이 뚫리더라도 자영업자들 생각을 해서
지금과 같은 방역, 꼭꼭 막는 방역하지 말고 일상으로 좀 돌아가자 이런 얘기를 계속 하는 상황에서 군대는 지금 준비가 거의 다 되어 있는데 왜 이렇게 일상으로 돌아가면 안 되는지도 한번 물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듭니다. 외국 사례를 놓고 보면 우리나라보다 훨씬 더 강한 국가인 이스라엘 같은 경우에도 이제 가장 먼저 방역 지침을 해제한 집단이 군대였거든요. 왜 군대였냐면 아까 제가 말한 그런 맥락이 있기 때문에 군대를 먼저 방역 조치를 해제했던 것입니다. 이런 상황을 두루 살펴보면 그 하태경 의원의 비판은 조금 비판을 위한 비판이 아니었나 싶고요. 또 그걸 또 자극적으로 보도한 언론도 저는 조금 적절하지 않았다라고 생각합니다. 예. 만일에 국민의힘의 지금 이 의원께서 군대가 백신 접종, 완전한 접종이 50% 정도 되고 일부 감염자들이 계속 군대 내에서 나오는데 대통령이 지시하셔서 만일에 마스크를 벗고 일상생활로 군대에서 돌아간다라고 하면 이것은 명백히 누군가가 테스트다 이렇게 얘기해도 대통령께서 뭐 반박하실 수가 없어요. 이것은. 그러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런 점에서 볼 때 지금의 이의 제기는 다소 문제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예, 과학적인 시각에서 보면 군대 내에서 이미 백신 접종이 90%가 완료가 됐기 때문에 마스크를 벗는 행위는 당연하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구성원들이 마스크를 벗는 행위를 통해 얻어진 데이터를 일반 사회 구성원들에게 적용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 그렇습니다. 네. 예, 이렇게 해석을 하고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백신 접종률 1차 접종자가 50% 넘어가고 많은 분들이 백신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정보도 취합을 하셨을 텐데 관련한 질문들을 저희 유튜브 댓글로도 많이 남겨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저희가 시청자분들의 궁금증을 직접 풀어보는 그런 시간을 준비했거든요. 아이디 공주온달님께서 백신 접종을 하고 싶어도 못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우리 아들은 식물 알러지가 있어서 꽃가루만 날려도 온몸에 두드러기가 납니다. 15년 동안 스테로이드 약을 달고 살았고요. 알러지로 쓰러지기까지 했는데 백신 예약은 했지만 고민이 많습니다. 라고 주셨는데요. 교수님, 알레르기가 있는 분들 백신 접종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선 하나씩 짚어드리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알레르기가 없는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알든 본인이 모르든 또 강도의 차이, 어떤 분은 강하고 어떤 분은 약한 정도의 차이만 있지 모든 사람들은 다 알레르기 반응이 다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러는데 백신 접종과 관련해서 제일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얼마나 강한 알레르기 반응이 있는가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통상의 관리 가능하고 약을 특별히 복용하지 않는 정도의 알레르기 반응이 있는 분들은 백신 접종하는데 아무런 제한 조치가 없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모든 분들이 다 알레르기 반응이 있으니까요. 그러는데 지금 질문하신 분들은 스테로이드 약을 오랫동안 복용하고 있고 상당히 심각한 알레르기 증상을 겪고 있다고 이해가 됩니다. 이런 분들은 백신 접종을 하지 말기를 권하는 대상자 중에 한 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백신 접종을 예약을 하셨다고 하니까 백신 접종을 하러 가시게 되면은 의사 선생님한테 예진을 하시게 됩니다. 그때 충분히 말씀을 하시면은 그 의사 선생님이 실제로 지금 대상자분을 보시고 결정할 겁니다. 그러는데 일반론으로서 강력한 알레르기 반응, 그래서 지금과 같이 스테로이드나 이런 것을 오랫동안 복용하고 계시는 분들은 가능하면 백신 접종을 하지 말라고 권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꼭 예진을 할 때 의사 선생님에게 실제로 환부라든지 사정을 다 말씀하시면 그 의사 선생님이 다시 결정해 드릴 거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게 좋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예.